프리미엄 VVIP 게시판과 증권통으로 올라온 또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첫 종목은요. 응답 198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코아스템입니다. 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0.25% 떨어지면서 2만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매수가 부근이네요. 연일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오늘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매수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아스템이 줄기세포해서 희귀난치성 쪽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하는 회사인데, 매출인 3분기 매출이 좀 누적으로 한 40%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4억 6천으로 또 당기순도 4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임상, 삼상, 비임상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전체 보시면 이제 요즘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의 업종들이 주가가 시세가 거의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쪽에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가면서 또한, 대주제는 세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세금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4%에서 2% 이렇게 내려오고 보유 금액도 40억에서 20억 이렇게 평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할개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크게 많이 샀던 세력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만 사면. 그러면 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개인만 갖고 있으면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금 아마 단가를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셨나? 그렇네요. 그런가? 2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되겠지.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중장기 6개월이나 뭐 몇 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또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한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그런데 기존에 48,000원도 올해 7월에 48,000원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2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다. 싸졌다. 그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규 등록주에 거기서 벌써 고평가된 상태에 등록이 되고 나서 그때는 7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와 같이 전부 다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반타작 됐어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이걸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평가로? 그럼 현재 상태에서 보면 3천억 시가총액 3천억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5년 뒤 실적으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이제 현재 상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자. 그래서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뭐 반등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눌림목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22,000원까지는 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0%를 위해서 내가 장기 투자한다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했다면 일단은 나오셔야 되고요. 저점 최근에 저점이 18,550원인데요. 그러면 이만에 샀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18,500원을 붕괴하면 안 된다. 붕괴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은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까지 계속 내려가거든요. 한번 빠진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역행하는 것을 굳이 많이 낙폭 과대주로 사시지 마시고 낙폭 과대주로 살 때는 반드시 누군가 수급이 있는 종목을 낙폭 과대주로 매수해야 되지. 아무도 수급을 사지 않는 종목을 큰 손이 그러면 낙폭 과대주로 샀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수가 코스닥도 그렇고 한 번 더 하락이 남았습니다. 너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가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스탐에 대해서는 다소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상하 프론테크고요. 매수가가 12,000원입니다. 20% 비중 두고 계신데요. 네, 상하 프론테크 오늘장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1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5일선과 또 21일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상하 프론테크도 오늘 진단을 해주시죠.
네, 상업프론테크는 일단은 이제 뭐 다시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가장 큰 수혜주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8월달 5,850부터 지금 12,000원 이렇게 왔죠. 13,600. 일단 100% 왔으니까 목표가는 왔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왔고 중장기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을 한 18,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8,000원까지 들고 가도 되겠지만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자, 보면 한번 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가 실리고 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조정받고 그 다음에 행보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반등하면 결과적으로 한번 반등이 있더라도 거기서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자, 그런데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수렴하고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것은 또한 간단히 보면 주가는 저는 파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크게 여기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나왔죠. 그죠? 아니면 여기 두 번이니까 거의 상승 우상향이 한번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수급을 봤을 때 전체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순매수한 상태고 기관은 순매수 상태에서 조금 팔았고요. 많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를 좀 샀고요. 그 업종별로 섹터별로 사서 금융투자가 좀 들어온 거고 팔다가 조금 들어왔고요. 큰 의미가 없고 최근에 13,300원 50원 이 종가에서 거래가 실렸고요. 11일 날. 그 다음에 어제도 거래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기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중을 좀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오늘 뭐 지금 현재는 파는 단가인데요. 11,800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톡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코물님입니다. 코오롱 인더고요. 5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비중 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0.31% 떨어지면서 6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에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네, 코롱 인더는 현재 코롱 그룹의 제조 사업 부분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쪽 필름이라든지 뭐 전자 재료라든지 그리고 패션 의류 쪽 전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외형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됐는데요. 이익률이 영업이익률 좀 더 개선돼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수지도 전체 좀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영업 순이익은 좀 적자가 전환됐고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봤더니 분기별 실적을 보면 이 종목의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좀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7%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작년엔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100이 올해는 620억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부터 695억, 764억, 623억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거. 매출이 조금만 늘어주면 좋은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적자는 올해 흑자가 340억 났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현재 모습으로는 잘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매물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인데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63,000원부터 시작해서 64,00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67,000원이에요. 매물이 최대 매물이 여기 있죠. 평균적인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돌파를 해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는데 월봉으로 봤더니 자 월봉에 그냥 보더라도 박스권 상단색이 67,000원입니다. 그래서 67,000원 정도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안 차고 7만대 가면 추가적인 가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좀 뚫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뚫고 있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현 상태에서 수급이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그건 기관은 건드리지 않는 주식이죠. 자,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 상태고, 그래서 외국인은 좀
전체 시장은 파는 이 종목을 좀 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관들은 관심을 좀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연기금은 소폭 사고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많이 행보를 좀 하든지 시간을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자.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EWS LOV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금호석유고요. 6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최근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31% 떨어지면서 52,7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저유가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0% 비중 두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금호석유를 6만 원대 주로 사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화학주 등도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 이런 게 좋았었는데, 다른 화학주도 좋으니까, 롯데케미칼이든지 LG가 좋으니까 이제 금호석유도 좋을 거라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있고 저가니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형주를 살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는 반드시 실적 체크, 밸류에이션 체크해야 되고, 적자를 계속 나는 회사죠. 그렇다는 그 한 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게 훨씬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합성고무 제품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현재 이 스프레드 자체가 안 좋은 상태라서 실적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요. 수요도 지금 급감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실적에 매출액이 한 16.5% 이렇게 감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도 증가됐고, 전체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뭐 1217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개선이 쉽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시면 전체 수급도 보게 되면 결국은 기관들은 거의 지난번에 10월달 잠깐 샀다 그 다음에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향후 실적 개선은 유가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업황이 아닐까 이쪽 업황은. 그래서 에틸렌 계열은 좀 괜찮으면 이쪽 계열은 좀 쉽게 개선이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죠. 주식이 이제 어디서 내려왔냐면, 자, 보게 되면 이 주식이 여기서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이 가격대가 8만 원 내에서 꺼에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내려오면 반드시 파동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시면 하나의 큰 하락은 마무리됐고 여기서 반등파가 나오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한 침체권 여기서 반드시 3개의 어떤 바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 성급하게 사신 거죠. 바로 이게 파동을 안 보고서 A파 하락하고 나서 B파 반등인데 C파 하락이 남은 거예요. 근데 B파 반등 시에 그냥 반등한 위에서 샀으니까 이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우하향할 때는 보시면 계속 내려가죠. 지금까지 내려가는 주식을 사게 되면 역방향 역추세를 산 거죠. 그러면 역방향 매매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실적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추세 매매할 때는 반드시 빠져나올 미리 손절선을 정해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반등할 때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안 나오면 추세 하락을 계속 내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성장하지 않은 산업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쪽은 중국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성장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려면 짧게 하고 반드시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죠. 지금 갖고 계시지만 아마 추가적인 내년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하면 다시 반등할 것 같은데 그 반등 목표가가 지금 현재 63,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100%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기다렸다가 본전좀 오시면 그때 내년 상반기에 좀 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반등시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꾼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비아트론입니다.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비아트론 6.35% 상승하면서 2950원에 마감이 돼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최근 이 종목이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올랐네요. 언제 팔아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팔기뇨 계속 들고 가면 되죠. 아, 네. 네, 좋은 거 사셨네요. 근데 10%밖에 안 사셔서 꼭 이렇게 적게 사는 건 잘 가요. 많이 사는 거 안 가고. 그래서 저도 명강에서 16,000원에서 이제 추천해드리고 했는데 1차 목표가는 19,500원, 2차 목표가는 23,5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지금 전체 시장에 장이 11월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빠져도 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전기차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OLED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장 부품 관련된 거 이런 주식은 거의 다 안 빠져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시장과 무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19,000원에서 샀는데 보시면 한번 제가 왜 비추세가 역추세, 역행 방향을 사지 않고 순행 방향을 사야 된다면 이 종목 한번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갖다 파동을 그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으면 추세가 이렇게 갈 때는 아무 때는 사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동 그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가열권 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열권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라 주봉도 보시면 이렇게 잘 가는 주식은 여기 언제죠? 8월 달부터 8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인보다 추세가 가니까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안 팔고 가면 거죠. 왜냐하면 OLED 관련된 장비 수주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이 장비주들은 현재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수주 산업이죠. 수주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야 하는 거죠. 그럼 OLED 쪽에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 OLED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몇 개 회사가 거의 기술력을 삼성하고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뒤따라오더라도 나중에 시설 증설하겠죠. 증설하고 하면 그렇다고 계속 내년에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봉도 계속하고 있죠. 22평선 한 번도 안 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잠깐의 등락이 있더라도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 23,500원 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이 손절가는 12평선 안 깨지면 되는데 중심선 19,000원 정도 손절선 드리고요. 19,000원 사신 단가인데 계속 좀 이익을 확대하시고요. 이익 났을 때는 빨리 팔지 말고 지지선만 구축해서 가시면 수익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사셨네요. 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주식 100억 부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SNS텍이고요. 9,300원에 매수하셔서 65%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까지 갈지 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SNS텍은 현재 5.99%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2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권에 있으신데 언제쯤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물타기를 할 생각도 있어서 수익을 꼭 봐야 한다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을 꼭 보시려면 살 때 좀 사시든지 그래도 손실 나고 수익을 보시려고 생각하고 본전치기죠. 그건 본전 마인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제 포트 마스크 핵심 재료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이제 TFT LCD 쪽이나 이렇게 터치 패널 쪽에 모듈 하는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비메모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수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아주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MS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디어 반응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상태 구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더라도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차트에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7,5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매물을 뚫으면 잘 가겠죠. 그 매물을 뚫게 되면 목표가가 저 위에 갑니다. 이제 9,500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500원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아마 주봉을 보게 되니까 주봉을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일봉 보니까 많이 빠지는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죠? 주봉 보니까 무지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갔다가, 거의 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죠. 그죠? 그럼 이것은 반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전에 실적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업종은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그런데 시세가 워낙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7,800원 1차 목표가 드리고요.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고요. 좀 더 보면 좀 수익을 보시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8,700원까지 최종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증권통과 또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신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단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FOMC 회의 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또 이제 속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이제 어제 많이 올랐다 오늘 좀 쉬었고요. 이제 코스닥이 좀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도 반등을 좀 할 걸 보이고 불확실성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은 금리 인상 관련된 금리 인상은 속도의 문제를 가지고 불확실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한 4번 정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전체적 경기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 6월 달에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전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우리나라, 신흥국 전부 다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절대 인상할 수 금리 인상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하는데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제 기업의 투자도 늘고 개인의 소비가 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올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올린 이유가 바로 신뢰도의 문제, 시장에서 원하니까 신뢰도의 문제였지 경제 지표로는 올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뭐 걱정하고 그렇지는 않아서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에 저는 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유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유가는 지금도 오늘 35달러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30달러 또 붕괴한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출렁인다. 그게 마지막 하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동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박스권 상단은 1995포인트 저항권이다. 이것을 돌파하면 2000대 포인트 안착한다면 가지만 글로벌 시장 이번 주는 반등하지만 다음 주에 좀 더 눌림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하락해야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중요한 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650을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11월하고 12월에 좋았던 업종 있죠, 종목. 그런 종목이 내년에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뭐 바이오라든지 그동안 상반기 주도했던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안 좋았죠. 반등하다 다시 빠지죠. 그거 다시 주도한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10배 오른 종목 있으면 그 업종 거의 다 시세는 마감이 됩니다. 마감되고 새로 시작하는 산업들 있죠. 실적까지 받쳐주는 산업. 그런 산업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면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방송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장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02-216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